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한 나이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세대나 그 세대만의 고민이 있지만 특히나 우리 청년층 고민이 참 깊죠. 이 취업, 일자리 문제에서부터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까지 정말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게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참 중요한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은 그 청년 세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분 한 분 인사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재단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연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연경 사무총장님. 오늘 자세한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고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청년재단에서 기획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임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획 운영을 담당하고 계시다고 해주셨어요. 전반적인 이야기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함께할 곳 들으셨지만 청년재단입니다. 말만 들어도 사실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곳이구나 느낌은 오는데 좀 더 자세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청년재단은 국민들의 뜻이 모아져서 만들어진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2015년에 청년 실업이 계속 심각해지는 가운데에서 노동계, 기업, 정부가 함께 뜻을 모으고 또 국민들이 기부금을 모아서 그런 공익신탁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 그리고 청년들의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지길 바라는 목적을 가지고 탄생한 공익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비영리 공익법인이고요. 그야말로 청년들을 위해서 탄생한 곳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청년의 곁에서 청년의 마음을 이해하고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하고 도와준다. 뭐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 여러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계실 테니까요. 네. 사실 청년들을 만나고 있지만 네. 그 질문이 진짜 가장 어렵고 또 저에게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은데요. 네.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단순히 청년들이 취약계층인 것이 아니고 청년들이 이제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당당한 권리의 주체라고 이 사회가 인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또 청년들은 상당히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 사회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무엇보다도 귀를 기울이고 좀 소통을 하는 게 출발선이 될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사무총장님께서 굉장히 이제 방송에 녹화에 들어오니까 차분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깜짝 놀란 게 우리 대기실에서도 잠깐 얘기지만 정말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하고 밝고 그래서 역시 청년들을 위한 일을 또 하고 계신 분들이라 텐션도 활기청도 좀 남다르구나 그렇지요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블로그에도 들어가 봤는데 청년들을 위한 어떤 접근 방식일까요? 그런 것들이 좀 남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트렌디하게 다양한 사업들을 모색하고 계시고 눈높이에 맞는 또 일자리 사업도 진행 중이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업들 하시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네. 재단은 그 설립 목적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네. 기본적으로는 청년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일자리 창출 사업을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청년들이 단순히 일을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네. 실제 취업을 하는 데서 많은 고민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업 준비에 또 도움이 되는 취업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요즘은 또 미취업 상태가 길어지면서 네. 사실 생활비 지원이나 여러 가지 건강 지원도 그렇죠.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맞춤형 지원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 네. 무엇보다 이 재단이 지속 가능해야 네. 더 많은 청년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부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또 사업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큰 틀에서는 일자리에 대한 일이고요. 네.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그걸 위한 준비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좀 자금적인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좀 체크를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청년 일자리 사업부터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어떤 부분이죠? 네네.
요즘은 이제 일자리 자체도 네. 청년들이 좀 단순히 일을 구하는 걸 넘어서 네. 내가 직무 훈련을 쌓을 수 있고 또 이것이 경험과 경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 청년들에게 네.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뭐 보수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또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 혹은 프로젝트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런 일 경험처를 발굴하고 청년들과 매칭하기 위한 네.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청년들이 아무래도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이 실제로 취업뿐만이 아니라 일을 했을 때 어떤 역량이 필요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기 네, 때문에 네. 현직자들과 만나서 멘토링 할 수 있는 네. 그런 멘토링 사업들 그리고 또 AI 기반의 네.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 아. 컨설팅 등에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맞습니다. 취업 얘기를 요즘 할 때 참 경험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어요. 요즘 기업들은. 네. 근데 경력을 쌓아야 사실 경험도 있는 거고 한데 도대체 그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네. 모르겠다라는 우리 청년분들의 애로사항도 많이 들리곤 하는데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 좀 넘어가 보죠. 네. 청년 대상별 맞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 맞춤 지원 뭔가 꼭 정말 말 그대로 맞춰서 지원을 해준다는 의미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뭘까요? 네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구직 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들도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 혹은 또 내가 미취업 상황이 얼마나 길어졌냐에 따라서 그 구직 활동에 대한 수요나 니즈가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전문 상담사가 한 명 한 명 1대1로 상담을 초기에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구직 상태에 있는 청년들의 수요나 니즈를 파악하고 네. 그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구직 프로그램을 같이 설계를 해드리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또 구직 활동이 장기적으로 되다 보면 심신이 좀 지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 상담사분들이 옆에서 독려도 하고 또 케어를 하면서 그것을 일정하게 좀 완주할 수 있도록 네. 같이 좀 도와드리고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한 3개월 이상 구직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네. 생활비가 필요해집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또 생활비도 지원을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식비가 사실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식비 지원.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또 이제 마음 건강이라든지 신체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좀 그런 건강 지원까지 저희가 지금 풀 패키지로 하고 있는 사업이 이 맞춤형 지원 사업을 보시면 되고요. 네. 저희 청년재단이 또 전국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국의 10군데에서 이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 오산, 성남, 서울 곳곳에서 이렇게 청년들을 발굴해서 이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청년재단 홈페이지를 들러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듣다 보니까 취업이라는 게 진짜 끝없이 경쟁이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냉혹하다는 네. 생각이 들 만큼 그런데 여기서 낙오가 되고 좀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그냥 내치는 게 아니라 정말 보듬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세심하게 또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청년들까지도 손을 내밀어서 같이 가자라는 기회를 한 번 더 가질 수 있게 한다라는 점이 좀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게 네.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신의 어려움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런 부분은 본인이 저 어렵습니다 하고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발굴이라고 또 표현해 주셨는데 네네. 직접 이렇게 찾아가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두 가지를 저희가 다 병행하고 그래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언제든 신청하실 수 있게 열려는 있습니다만 그렇게만 했을 때는 말씀 주신 것처럼 자기의 또 상태를 모르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뭐 복지기관이라든지 네. 지역에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추천을 받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다양하게 좀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재단이 그럼 어떤 계기로 설립이 됐는지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앞서서 기부 이야기를 잠깐 네. 언급해 주셨는데 이 청년재단 자체도 기부금으로 네. 시작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들어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청년재단의 재원은 대부분 이제 국민분들이 뜻을 모아주신 네. 기부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의미 있는 공익사업을 하면 할수록 소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많은 국민분들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청년재단이 2015년에 설립이 되고 나서 네. 현재까지 한 8,200여 건의 기부가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청년들이 나도 다른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네. 또 기부를 하는 이런 선순환 모델들도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럼에도 더 많은 이렇게 국민분들이 좀 기부에 참여해 주신다면 저희가 더 뜻깊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무엇보다 요즘은 기부가 좀 어려운 사람을 지원한다를 넘어서서 특히 청년 세대들은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는 관점이 또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쵸. 요즘은 기부 문화라는 것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 또 청년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보고 싶은 국민분들이 계시다면 청년 재단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야기해 주신 사업들 중에서 그러면 중요한 게 취지는 사실 다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의 반응이 이제 또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가장 반응이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 재단에서 이제 여러 사업들 중에 청년분들이 가장 호응이 있는 사업 중에 하나는 네. 아무래도 현직에서 실제 일을 하고 있는 소위 선배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호응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희는 멘토링 사업이라고 하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주로 온라인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멘토링은 실제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회사에 들어간 지 간 6개월이 된 신입 직원부터 그 분야에 1, 2년이 지난 이제 선배들까지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모셔서 내가 이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네. 어떤 꿀팁이 필요하라든지 혹은 실제 일을 해보니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은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을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는 청년들의 얘기를 저희가 네. 들을 수 있었고요. 또 앞서 좀 설명드렸던 것 중에 그 청년 맞춤형 지원 사업의 네. 경우에는 사실은 좀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에 청년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개개인별 청년들의 수요에 저희가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또 옆에서 독려를 해주는 상담사분이 계시다 보니까 네. 대부분의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맞아요. 청년 시기 정말 막막한 시기에는 먼저 그 길을 걸어본 사람들의 흔히 우리가 멘토라고 부르는 네. 분들의 조언이라든지 생생한 경험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때가 있는데 그런 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들을 독려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일자리 한라인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청년들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청년재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알고 계시나요? 2년 9개월 만에 벌써 가입자가 42만 명을 넘겼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이유는 바로 청년을 위한 특화형 통장으로 불리며 청년층의 내 집 마련과 목돈 적립을 도와주기 때문인데요. 아직까지 가입하지 못했다면 지금 막차 타시기 바랍니다. 왜 꼭 지금이어야 하냐고요?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서 올해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하는 일몰제로 운영하기 때문인데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통장처럼 청약 기능과 소득 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와 이자 소득 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라면 놓치기가 아까운 혜택이죠. 기존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대비 연 600만 원 한도로 최장 10년간 최대 1.5% 우대금리가 추가 적용되고요.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 소득이 합계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게다가 소득 공제 40%까지 가입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규 가입하시고 기존 가입자라면 우대형으로 전환하는 게 좋겠죠?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고요. 연소득 3천만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요. 반드시 은행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조건이 충족된다면 꼭 가입해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일자리 한라인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청년재단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팀장님과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실질적으로 정말 현장에서 많은 청년들과 이제 접하면서 이야기도 듣고 도움도 주시고 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기획도 하시고요. 팀장님이 학교 다니실 때와 또 요즘 분위기도 또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청년들, 학생들은 어떤 고민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사업을 기획하고 네.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청년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분들 입장에서는 핵심 취업 지원 정보를 취득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청년 정책이 정말 다양하고 그렇죠. 일자리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년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실 때 보다 더 본인에게 집중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찾아보고 이를 정리해서 경험과 활동을 쌓아가는 게 핵심 취업 지원 정보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여건 조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청년 지원 기관들도 많고 청년 센터들도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청년 활동들에 참여해보면서 이런 기회를 확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취업 지원 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다. 공감이 좀 되는 게 요즘은 정보가 진짜 많잖아요. 취업에 대해서도 사실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은데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또 잘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강조를 해주셨고요. 청년재단만의 일자리 사업, 요즘은 워낙 이런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청년재단만의 일자리 사업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이것만은 좀 자랑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2018년도부터 네. 수행했던 청년재단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을 꼽고 싶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사업에서는 주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집중해서 일경험처가 발굴되었습니다. 네. 다들 아실 텐데요. 지역에서 아동들을 케어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NPO, 법인들에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 9개월까지 일경험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당시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인문사회 계열이라든지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참여해서 사회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는데요. 그 결과로 재단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표창도 받고 올해 일자리 대상 청년 고용 부분도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 경험, 지원, 사업. 그러니까 일 경험이라 그래서 굉장히 경험이 중요하긴 한데 또 청년들이 진짜 일하고 싶은 곳에서 일 경험을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에 의견을 또 많이 받아보시고 정말 필요한 부분을 쏙쏙 이렇게 찝어서 지원을 해주시려고 노력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통해서 또 표창이라든지 수상을 통해서 인정도 받으셨고요. 그렇다면 청년재단이 설립된 지 그렇게 아주 오래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간의 성과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도 좀 궁금해지는데 성과가 좀 있었나요? 네, 재단이 2015년도 네. 설립돼서 회차로는 6년차 네. 청년 공익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청년재단이 한 25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네. 재단은 지금 연간 회원이 9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직접적으로 청년 참여율은 한 8만 3천 명 정도 되시고 네. 일자리로 연계된 데이터는 12,000명 정도 됩니다. 한 해 한 2~3천 명이 이제 일자리로 연계되는 그런 성과가 도출되었는데요. 네. 이런 정량적 성과 이외에도 청년 삶의 질을 개발한다든지 그리고 다양한 유관기관들과 협업하면서 청년이 보다 더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 재단도 일조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2015년에 설립이 돼서 6년차, 7년차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서 재단 또한 좀 청소년, 청년의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청년들의 마음을 좀 더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좀 장기화가 되면서 취업 트렌드도 좀 상당히 많이 변했잖아요. 이거에 발맞춰서 지원 프로그램도 좀 달라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재단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가 정말 네. 발빠르게 진행되는데 아무래도 청년 세대들이 MZ세대이다 보니까 디지털에 정말 친숙한 세대여서 그렇죠. 네. 위기이자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재단도 발빠르게 AI 면접이라든지 디지털 면접과 관련된 이런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네. 무엇보다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대규모 정시 채용이 아닌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뽑는 수시 채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정 취업 기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네. 상시적으로 취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취업 역량을 쌓아갈 수 있도록 재단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AI 면접이라든지 뭐 비대면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면서 많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청년들도 있었는데 이런 혼란스러움을 좀 최소화하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또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취업 지원 사업들이 있어서 제가 쭉 봤는데 이게 진짜 눈에 띄었거든요. 청년 프로젝트 실험실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이과 쪽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실험실이 들어가니까 약간 좀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네. 기존에는 청년재단이 일자리 창출이나 일자리 지원에 좀 더 집중이 됐었다면 2020년 2월부터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청년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까지도 국가나 지방자치가 이제 보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청년 정책 트렌드 속에서 청년재단도 청년의 니즈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젝트 실험실은 그 사업의 일환 중 하나로 청년 당사자나 청년 단체 그리고 청년과 관련돼 있는 단체들이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이디어가 있다. 창업 아이디어가 있다. 그럼 그걸 미리 좀 해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청년 프로젝트 실험실 운영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사례도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실제 작년에 진행하면서 제가 기억에 남는 사례는 네. 대학생 청년 동아리였는데 대학생들이 멘토가 되고 이제 보호 종류 아동들이 멘티가 돼서 디자인 교육을 통해서 굿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또 나와봤는데 이런 굿즈가 만들어져서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모금이 진행됐습니다. 예쁘다. 그래서 당초 이제 모금했던 거에 3,500% 정도가 모금이 되었고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한 1,900만 원 정도로 수익률이 창출되었습니다. 네. 그 수익금은 다시 보호종류 아동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기억에 남고 오늘 이 굿즈는 제가 MC님께 선물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진짜요? 네. 진짜 깜짝 선물인데요. 예상에 없던 건데 지금 주세요. 네. 이렇게 바로 챙기기. 너무 감사합니다. 와 진짜 예쁘다. 박수까지 좀. 이거 보세요. 두 분 텐션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와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그 너무 디자인이 예뻐요. 실제 이제 보호종류 아동 그리고 18세 이후에 시설을 나오게 되는 청년분들께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 교육을 통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창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시범적인 사업을 했는데 정말 셀럽들도 많이 이 가방을 구매하시면서 그래요? 정말 인기 호응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없는 비밀품이고 정말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동받았어요. 근데 너무 예쁘다. 네. 정말 예뻐요. 이게 그러니까 예상 외에 큰 성적을 거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을 하면 정말 다양한 방식과 혁신적인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느꼈는데요. 물론 사업을 진행하면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청년들이 참여하고 청년들이 의견을 낼 수 있게 하고 청년들이 사업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년 지원 사업의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취업 정보 사이트 요즘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나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잘 골라서 활용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경쟁력인 시대가 됐거든요. 청년재단만의 장점, 강점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유연성과 공익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잡혀져 있는 목표와 성과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기까지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재단에서는 다양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방향성을 설정한다든지 수정 보완을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연성이 확보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한 이제 정부의 관리 감독이 진행되기 때문에 기부금을 투명하고 청렴하게 진행하고 있어서 공익성이 더욱더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연성과 공익성이 강점이다, 장점이다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이제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청년재단에 대해서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고민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원하고 이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청년분들에게 남기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알려주고 싶으세요? 네네. 저희 청년재단은 청년 라운지라고 해서 네. 열린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청년재단은 종강역 5번 출구에서 1분 거리에 있거든요. 그리고 9시부터 6시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물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좀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만은 만약에 공부를 해야 한다거나 소규모의 모임을 해야 하는데 카페를 가기가 좀 그러신 분들은 저희 재단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이 공간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은 네. 저희 청년재단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청년 라운지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공간이 진짜 사실 중요한데 네, 또 활용할 네. 수 있는 좋은 팁을 알려주셨습니다. 꼭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아주 짧게 응원의 한 말씀 또 팀장님께도 부탁드려 볼까요? 네, 정말 네.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네. 있는 청년분들 고민을 나눌 사람이 필요하거나 커리어 설계에 막막하시다면 청년재단의 문을 두들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재단 김연경 사무총장님, 임대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자리 한다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 사업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한국장학재단이 파주시와 함께 학자금 대출 청년 장기 연체자 신용회복 사업을 서면 체결했는데요. 어려운 환경 속의 지역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춰주고 신용회복을 지원해서 적극적인 사회 진출 발판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상 파주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34세 이하 청년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로 두 가지 사업 유형에 따라서 신청 조건이 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1유형은 분할 상환 약정 초입금 지원 사업이고요. 파주시가 채무액의 일부를 지원하고 한국장학재단이 대상자와 최장 20년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는 약정을 맺음으로 신용도 판단 정보 해제를 지원합니다. 2유형은 성실 상환자 조기 상환 지원 사업으로 분할 상환 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유지하고 약정 금액의 50% 이상을 성실히 상환한 대상자에게 조기 상환할 수 있도록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자바바 누리집을 통해서 접수를 받는데요. 확인 후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 잘 활용하셔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